안녕하십니까. MTN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주식사관학교 진행 중에 있고요. 주식사관학교 이론에서부터 실전에 적용이 가능한 보조지표, 그리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추세선을 긋는 방법, 추세선을 그었더니만 목표가가 보였고, 그리고 선물과 옵션의 수급을 따라서 우리는 지수의 방향성, 여기서 지수의 저점이 나오고 여기서 지수의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우리는 코스피의 바닥을 가늠해 왔습니다. 4월 26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이 있었고요. 잠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왔다가 5월 31일 다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잠시 주춤하는가 싶었던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다시 반등에 나서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11월 1일 외국인들이 11월, 12월 10조 이상의 선물 강매수 기조를 이어갔을 때의 저점인 11월 1일, 그리고 나서 1월 23일, 그리고 4월 26일, 5월 31일 따박따박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 포인트마다 안내를 드려왔고, 현재 시장은 금리라는 가장 큰 기준점을 가지고서 시장의 등락이 나타나고 있더라. 어느 때에는 동일한 물가 지표를 가지고서 물가가 너무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 같아. 하지만 또 어느 때에는 물가가 급속도로 연속적으로 떨어지니까 이러다가 경기 둔화가 오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뉴스를 좋게 받아들이는 시장, 좋은 뉴스를 나쁘게 받아들이는 시장, 또는 인플레이션, 물가의 둔화를 두고서 나쁜 뉴스를 좋게 반응하는 시장, 나쁜 뉴스를 나쁘게 반응하는 시장, 여러 가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호재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악재로 받아들이는 시장에서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와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점들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 30일 우리가 같이 다루었던 내용이죠. 추세선을 보니까 목표가도 보이고 추세선을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적어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가지고서 매수권과 혼조권과 매도권을 안내를 드린 바 있는데요. 매수권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 즈음에서 하락 추세선이 끝나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혼조권을 지나서, 그러니까 매수권은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 모두 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점들이 우리가 하나의 키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혼조권은 하락 추세선 위에 있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선 아래에 있는 구간이죠. 자, 혼조권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락 추세선은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선에서는 아직까지 아래에 머물러 있는 지점이죠. 결국에는 이 혼조권에서 용기 있는 투자자들은 매수를 해나가고, 혼조권에서 용기 있는 투자자 또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혼조권이 올 때마다, 혼조권에 진입할 때마다 매수를 해나가는 용기 있는 대응을 하기도 하더라. 그러면 매도권은 뭐냐? 아직까지 하락 추세선 아래에 있는 파란 색깔 라인의 아래에 있는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하락 추세선과 맞닿으면 떨어지는 구간, 기술적으로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여지는 추세선이죠. 이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응은 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 반등, 지속 가능한 반등을 꿈꾸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지난해 11월 1일 또는 10월 31일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전환될 즈음, 그때 매도권의 최저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지수와 지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꾸준한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매수권, 상승 추세선을 보았을 때에 하단을 따박따박 지지해주는 모습들이 차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예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난 5월 30일 방송 이후에
어떠한 차트에다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함께 하시는 VIP 분들께 서울식품이라는 종목을 이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 그리고 매수권, 매도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혼조권 지났다라는 이야기까지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식품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선이 꾸준하게 이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혼조권을 살짝 지나면서 상승 추세선의 하방은 기필코 지지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모습들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상승 추세선을 따박따박 지지해 가면서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추구해 볼 수 있는, 두 자릿수 수익을 달성해내는 지수 그리고 종목의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지난달 말에 말씀드렸던 추세선을 보니까 목표가가 보인다. 추세선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는지가 확인이 되더라라는 모습들을 삼성전자나 서울식품 그 외 종목군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 강의 이후에 5월 31일 시가가 190원, 그리고 6월 14일 고가가 204원 기록을 했는데요. 혹시나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서울식품의 상승 추세선을 그어보시고요. 그 상승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올 때 그 즈음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유심 있게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추세 전환을 확인하는 방법,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추세 전환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께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점에서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더해서 유독 개인들이 저점에서 많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수급적인 요인들이 덧붙여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개인들이 이탈하고 있어 나도 여기에 동참해서 이탈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변동성을 보이면서 개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데 매수하는 수급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점에서의 변동성은 혹시 매집을 위한 변동성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고점에서의 변동성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수급적 특징이 있을까요? 고점에서의 변동성? 고점에서 돌파를 할까? 저항을 맞고 되돌림이 나올까? 이 반복되고 있는 고점 돌파 시그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고점에서 따박따박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추세 저점에서 추세 상단 되돌림 자리까지 꾸준하게 그 상승을 일구어 온 주도 수급이 있을 겁니다.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될 수도 있고요.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신이 될 수도 있고 연기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추세 저점에서 지금 상승 되돌림 자리까지 추세 상단까지 올라올 때에 이 상승을 일구어낸 주도 수급이 누군가를 캐치를 하시고요. 지금 상방에서 지금 추세 되돌림 자리 상승 추세선의 상단에서 그 상승을 이끌어냈던 주도 수급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쑥불쑥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가?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하루는 사고 하루는 팔고 하는 건데요. 살 때의 매수 수량이 더 많은가? 아니면 팔 때 매도 수량이 더 많은가? 여기서 저점에서부터 상승까지 주도해온 수급이 매도 물량이 더 많다라고 보여진다면 일주일 어간에서 매도 물량이 더 많다? 그러면 주도 수급은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고점에서의 변동성은 물량 떠넘기기를 위한 변동성, 저점에서의 변동성은 매집을 위한 변동성이다라는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상승 추세 전환이 가장 궁금한 팩트잖아요. 포인트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쯤에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드는 차트들을 발견을 하셨을 때 아래와 같은 기준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매집 주체가 있을 겁니다. 저점에서 하단을 지지해 주는데 유독 이 수급만큼은, 유독 외국인만큼은, 유독 연기금만큼은 이 종목을 계속 사고 있더라. 근데 계속 사는데 일주일 정도 사는 게 아니라 열흘,
20일, 30일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오는 모습들이 있다. 매집 주체가 등장을 했고 매집 주체가 지금도 사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단을 지지하고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상승할 때 거래량이 있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있습니다. 이중바닥 잡을 때도 안내를 드렸죠. 상승 시 거래량이 하락 시 거래량보다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올라갈 때에는 거래량이 실리고 살짝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 그러면 하방을 지지하고 반등을 준비하는 매집의 가능성이 보다 더 높은 차트 흐름이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락 추세선이 끝났어. 여기서 제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올라갈 채비를 하는 종목인가 아닌가. 거래량과 매집 주체의 수급 연속성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이제는 고점에 다다랐고 여기서 하락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야? 라고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을 분별하는 방법인데요. 매집 주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세 하단에서 잘 매집을 해서 추세 패턴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도 수익 실현을 할 건지 아니면 돌파를 해서 수익률 극대화를 해 나갈 것인지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도저도 모르겠다 싶으면 분할 매도 대응이 가장 속 편한 대응이겠죠. 3분의 1 또는 4분의 1 또는 5분의 1 이렇게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해 나가다가 나 아직 다 안 팔았는데 위로 올라가면 좋은 것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그래도 이 정도는 미리 고점에서 팔았구나 라는 안도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도할 때에도 분할 매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매수할 때에도 분할 매수, 저점에서의 변동성이 나올 때 분할로 매수하는 기술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매집 주체가 쭉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매집 주체가 떨어질 때 거래량을 실어서 매도 거래량이 더 많고 잠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그 상승에 있어서는 매집 주체는 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거래량도 줄어들고 또 다른 매집의 주체, 특히 개인들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끌어올렸던 주도 수급에 거래량이 실린 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는 고점에서의 매물출의 가능성이 더 높은 시그널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셔서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본다면 뭐 화장품이니 아니면 가스니 아니면 유가니 아니면 음식료니 자동차니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순환매를 보이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31일 또는 4월 26일 저점에서부터 코스피가 2770포인트 제가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서 올라올 때까지는 어느 누가 올라오든지 상관이 없고 지수의 반등에 따라서 시총 상위 종목들, 지수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승의 90% 비중에 기여를 하면서 주가 지수가 2770을 넘어서 이제 28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도 글로벌 증시만 부러워했었는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부터의 대응,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승폭 상단을 돌파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매물 출회를 막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하락 추세선을 그려나갈지 여기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상승 추세선, 지금까지는 4월 26일 그리고 5월 31일 제가 여러분 이중 바닥 잡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추세 하단에서 매집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올 때는 우리도 용기를 내서 같이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의의 내용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죠? 하락 추세선, 하락 반전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분별해 내실 줄 알아야 합니다라는 거에 방점, 포인트가 딱 찍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도 수급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절반 정도의 수익 실현, 현금을 확보해 놓으시는 그러한 대응도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조정 구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 건가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건 뭐죠? 저점에서부터 위에까지 끌어올린 매집 주체, 주도 수급이 분명히 거기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도 수급이 물량을 아직까지 잘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4월 26일 또는 5월 31일부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들이 막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 수급 안에 외국인들도 있을 거고 기관도 있을 것이고 어느 종목은 연기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주도 수급이 한 달 또는 두 달 동안 매집한 물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주도 수급들이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물 출회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의 선물 변동성을 통해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에 따른 공포 심리를 유발하고 있다. 그런데 비관적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안 될 것 같아라는 이야기들, 차익 매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 그리고 매집 주체의 물량이 아직까지 70% 이상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는 기회가 열려있다. 어떤 기회? 추가 상승을 위한 기회가 열려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여기는 일시적 눌림목 또는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 매수권, 혼조권, 매도권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가 저점인가? 내가 저점을 간파하고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실리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점에서의 변동성은 매집을 위한 변동성입니다. 그 매집을 위한 변동성은 이미 4월 26일, 5월 31일 우리 시장에서 충분히 나왔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4월 26일과 5월 31일, 6월 13일까지 4월 26일에서부터 6월 13일까지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매집을 위한 변동성의 시간들이 그 사이에 꾸준하게 있었다. 그리고 나서 6월 13일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선물 매수 수급이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2750을 넘어서 2770, 2800까지 단숨에 올라서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월 26일부터 외국인들은 매집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3조 원까지 선물 매수를 했다가 다시 3조 원까지 매도를 합니다. 샀다가 다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시장에서는 혼란을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여력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여력이 크지 않을 때에는 글로벌 증시가 우상향을 하고 있고 CPI와 PPI 등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압력이 완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부터 금리 인하 기조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굳이 이 시점에서 매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5월 30일 제가 공개방송의 제목을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정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과 금리에 대한 기민한 판단을 통해서 남은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자, 외국인 옵션 수급으로 여러분들 조금 더 시장을 간파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옵션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락장이 나타날 때는요, 여러분, 풋옵션 매수를 합니다. 누가? 외국인들이요. 풋옵션 매수를 할 때는 급락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급등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전례 없는 콜옵션 매수가 먼저 나타납니다. 뭐보다 먼저 나타나느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유입이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외국인들은 콜옵션으로 매수를 땡겨 놓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4월 26일, 5월 31일, 6월 13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전환이 나올 때 우리도 용기를 내서 시장에 적극적인 매수 가능한 지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매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선물 매수 유입을 보아야 되고 이 선물 매수 유입의 지속성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옵션을 봐야 됩니다. 선물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 유입이 들어오고 있을 때 풋옵션을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매도하고 있는가 매수하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수가 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유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수의 방향성을 가늠할 때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보시고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의 지속성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옵션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에는
풋옵션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러다가 주춤주춤 외국인들이 이 정도까지 매수가 들어오면 적어도 누적 매수가 5조 원까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풋옵션의 수급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풋옵션에서부터 매수가 등장한다면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수가 등장한다면 이제부터는 서서히 선물 매수의 강도가 줄어들 수 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의 강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즉 지수의 상승 탄력도, 지수의 상승 강도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전환하는 시그널이 나타난다면 그때에는 우리도 같이 무언가 차익 매물을, 차익 실현을 해야 한다라는 정도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한번 이 정도로 여러분들 한번 그 기준선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옵션 시장에서 상승 전환을 위해서는 콜옵션, 하락 전환을 위해서는 풋옵션, 콜옵션 매수는 상승을 위한 준비, 풋옵션 매수는 하락을 위한 준비인데 이러한 옵션에서 200억 이상의 한 방향 매매가 일주일 안에 일어났다 또는 하루아침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단기 변곡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적어도 1, 2주 안에 500억 이상의 한 방향 매매가 옵션 시장에 있었다. 중기 변곡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2, 3주 사이에 1,000억 원 이상의 한 방향 매매가 나타났다. 이거는 장기 추세 전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옵션 시장의 변화가 언제 있었냐면요. 코로나19 급락장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급락장에 먼저 풋옵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풋옵션 매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코로나19가 끝날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지막 8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풋옵션을 2,500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이미 선물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풋옵션 매도가 왕창 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의 하락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닥을 다져나가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표를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최근 들어서 S&P 500 지수의 목표치가 6,000포인트다, 5,800포인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보았을 때 여러분 금리 인하를 개시를 9월 달에 할지 11월 달에 할지 이제 다가왔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첫 금리 인하 개시 이후에 약 17%가량 올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S&P 500 지수의 목표가, 연말까지의 목표 주가 상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우리 지수에도 코스피에도 한번 적용을 하면서 연말까지 우리 코스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리고 우리가 시장의 저점을 잡고 목표가를 잡는 것까지 같이 안내를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에 대해서는 방송 직후 바로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